두류정수장이 폐쇄된 지 7년째가 됐지만 이전터 개발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이 하양역까지로 기정사실화되자 연장에서 빠지는 진량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화기에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조건이 나빠서 자두와 복숭아의 병충해가 극심해 과수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특례법이 시행된 지 17년이 됐지만 가정폭력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구간이 동구 안심역에서 경산 하양역까지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연장 구간에서 빠진 경산 진량 주민들과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산이 문제인데 정작 돈줄을 쥔 정부를 상대로 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은 대구 안심역에서 경산 하양역까지 8.77km를 잇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4,814억 원 가운데 지자체가 1,9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최근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경산 구간 건설비를 부담하기로 기본적인 합의도 했습니다. 문제는 당초 연장 지역으로 논의됐던 진량 지역이 빠지면서 해당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대학교 학생들과 진량 주민 7,800여 명이 1호선 연장 촉구 서명에 나서는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초 진량까지 포함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놓고 막상 예산이 부족하다며 하양역까지만 연장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역이 힘을 모아 진량 연장을 성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든지 대구시든지 여기 놓고 어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 될 사람이 중앙정부인데 중앙정부에서 예스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예스 해주기 위해서 논리가 필요한 거고. 그러나 정작 관련 지자체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시철도 법상 해당 지자체 의회가 합의를 해줘야 하는데 경상북도는 이번 회기에 의안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예타 신청을 중앙부처에서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는 기술적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을 둘러싼 반발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시내 노른자위 땅으로 일컬어지는 두류정수장이 폐쇄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까지 계획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느긋한 입장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문을 닫은 두류정수장.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 계획은커녕 정수장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조차 바뀌지 않았습니다. 총 면적 15만 8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수질연구소와 두류가압장 등 수도시설이 아직도 14% 남아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13만 6천 제곱미터의 땅은 뚜렷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구교도소나 경북도청, 시민운동장 등 다른 대규모 시설의 터는 시설 이전이나 개발 방안이 확정됐는데 유독 두류정수장만 표류하고 있어 우범지대화나 안전사고 가능성마저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 방향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또 처사고. 대구시는 지역의 장기 발전 계획을 고려해 이용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는 민자 유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시가 일방적으로 개발 방향을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 시장은 우선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구시는 폐쇄된 두류정수장을 지역 주민들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이 포스코가 쇳물 생산 시설을 확충해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품질 향상과 함께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 포항시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 불을 붙여 가동을 시작한 포항제철소 2고로입니다. 17년 6개월 동안 쇳물을 생산한 뒤 올해 2월 고로에 불을 끄고 시설을 모두 새로 고쳤습니다. 이번에 시설을 새로 고친 포항제철소 제2고로는 내일 불을 다시 붙이는 화입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갑니다. 포항제철소는 새로 20여 년간 사용할 고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 태양열로 만든 불인 원화 체화식을 가졌습니다. 포항제철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원가도 줄일 수가 있고 생산량도 많이 해서 철강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우리 포항시에도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공사를 계기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채용 등 지역 경기에 많은 도움을 줬고요. 앞으로도 다른 고로도 개봉수하고 또 다른 시설들도 여러 가지를 보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제철소는 포항시와 협약을 통해 내년까지 열연공장 제어 시스템 향상과 원료 처리 능력 확대 등 설비 개선 사업에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및 지역 균형 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도 내 시군은 다음 달 말까지 경북 전체 인구의 38.5%인 103만 9천 명의 서명을 받기로 하고 지역별로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는 서명지를 모아 강원도에 제출하고 전국 서명 명부는 오는 7월 중순쯤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올해 첫 대구 시민 원탁회의가 오늘 저녁 대구 학생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려 권영진 대구시장 등 공무원과 전문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 시민 500명이 2시간에 걸쳐 지역 축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구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대구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한 뒤 시민들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올봄 과수 개화 시기에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도 낮았는데 결국 병해충 발생이 심해 과수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천시의 한 자두밭, 말라 비틀어지거나 시커멓게 변해버린 열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두에 발생하는 이른바 주머니병으로 전국 최대 자두 생산지인 김천을 비롯해 의성과 영천 등지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병해충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는 방제약을 쳐도 속수무책입니다. 약제 방제를 했는 사람은 거의 한 40~50% 손해가 갔고 그 약제 방제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90% 그 가일이 달리질 않았고. 특히 올해 이처럼 피해가 집중된 것은 자두 개화기 때 비가 예년보다 많이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복숭아 오갈병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린 데다 일조량 부족, 저온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알맞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자두의 주머니병과 복숭아 잎 오갈병은 비슷한 종류의 병균에 의해 발생되는 병인데요. 지난 겨울 방제소울과 4월 개화기 때 잦은 가공에 따른 저온 때문에 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해충이 극성을 부리면서 농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폭력 특례법이 시행된 지 17년이나 됐지만 가정폭력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여성의 전화 상담센터. 하루에도 2~3차례 가정폭력 상담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 집을 못 선택하고 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간섭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대구 경북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가정폭력 사범은 1,360명에 이릅니다. 5년 새 65%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직권으로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의 긴급 임시조치 건수는 75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진 사건. 사건이 나기 한 달 전에도 아내는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긴급 임시조치는 없었습니다. 목줄이 능이라든지 흔적이 전혀 없고
그저 이제 욕을 폭언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적 없고 이제 폭언으로 막 난리지고 나서는 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 검거된 가정폭력 가해자 100명 가운데 1명만 구속됐고 가정폭력 사건 기소율도 10%대에 그칩니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의 목적이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라 가정보호에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 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이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른 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소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45.5%,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8%에 그쳤습니다. 가정폭력을 사회적인 범죄로 보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일로 보는 통념이 많이 작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냥 참으면 되지, 참으면 이 상황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이 가정보호에만 치중하는 사이 가정 구성원들은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제23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이기화 의원은 지난 1965년 공원으로 지정된 뒤 50년 동안 시민의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는 달서구 장기공원 조성 방안을 따져 물었습니다. 배창교 의원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대구시 교육청이 신규 초등교사를 많이 뽑아 장기간 대기하는 예비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비효율을 질타했습니다. 배지숙 의원은 문을 닫은 중구 남산동 대구 적십자 공원 땅에 대구 시민광장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수억 원의 보훈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부정수급을 해왔지만 보훈청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0년생 김모 할머니 명의의 계좌로 매달 150만 원 안팎의 돈이 입금됩니다. 남편이 6.25 참전용사로 숨지면서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인데 황당하게도 이 할머니가 숨진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친 몫의 보훈금을 타내기 위해 사망 사실을 숨긴 겁니다. 딸 62살 백모 씨 등 두 남매는 15년간 무려 1억 7천만 원의 돈을 챙겼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따로 지자체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훈청도 이를 알 수 없다는 맹점을 악용한 겁니다. 저희가 직접 간 건 없고요. 지자체에서 회신이 왔는데 그 일상 없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는 계속 모르고 있었어요. 이들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가유공자 관련 다른 지원금 신청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작년 1월경에는 보훈 명예수당을 또다시 신청하여 13회에 걸쳐 78만 원가량을 또다시 수령하였습니다. 경찰은 수급액을 챙긴 딸 62살 백모 씨를 구속하고 이를 방조한 아들 64살 백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에 통보해 수령금을 전액 환수토록 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004년 3월 대구시 수성구 한 주택가에서 당시 33살 이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자수한 42살 오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당시 지인이 이 씨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이 씨를 살해한 뒤 충남 천안과 전주 등지에서 숨어 지내다가 11년간 사람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어제 전주 완산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대구 범어 내거리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하던 중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29살 권모 경장에게 확성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4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CCTV 등을 분석해 김 씨를 포함해 33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불법 폭력 시위 주동자를 추적해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영주에서 개막한 제53회 경북 도민체전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저녁 폐막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영주 시내 각 경기장에서는 종목별 결승전이 치러졌는데 시부에서는 포항시가 7연패를 달성했고 군부에서는 칠곡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체전 폐막식은 오늘 저녁 6시 영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고 내년 도민체전은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어제 유권자의 날을 맞아 경북 선관위는 유권자 60여 명과 경북 관광순환 테마 열차를 타고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영주역 광장에서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는 댄스 플래시몹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 선관위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 열어 13명의 학생들에게 상을 줬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안 치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중소규모 집안 치마는 노후 상하수관 파손과 지하 굴착에 따른 매설공사 부실이 원인이라며 장마철에 대비해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는 집안 탐사반을 확대하고 지하공간 통합지도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하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의 기상 악화로 오후 5시 20분 대구를 출발해 제주로 가려던 아시아나 항공기를 비롯해 5시 40분 티웨이, 6시 25분 대한항공편이 모두 결항됐습니다. 또 5시 45분 제주발 대구행 대한항공 항공기와 8시 10분 티웨이, 9시 반 아시아나 항공기도 결항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태풍 노을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며 출발 전 항공기 운항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세입자가 빌라에 불을 질러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대구시 동구의 한 빌라에서 3층에 사는 56살 이모 씨가 집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신도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 불로 이 씨가 새들어 살던 빌라가 모두 탔는데 경찰은 이 씨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3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경북이 1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